올해 폭염 일수가 지난해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가들이 피해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폭염 피해가 심했던 농가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보강에 나섰습니다. 올해 전북에서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확인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주의 한 축사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를 확인했습니다. 전국 30여 개 지방정부가 국가 차원의 행복정책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중국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건네받은 뒤 중국의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올해 폭염 일수는 지난해 2배가 넘고 초강력 태풍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폭염 피해가 심했던 농가들은 재해 예방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4년 길은 인삼을 전부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김제 지역 인삼농가 현장입니다. 지난 2018년 여름 불볕더위에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잎이 모두 말라버리고 인삼 생육이 멈춰버리면서 전북적 인삼농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이 올해 폭염 일수가 지난해의 2배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농가들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폭염 피해하면 일단 피부터 안 오잖아요. 꼭 가물고 또 뜨겁고 하게 되면 인삼 이파리부터 인삼잎 끝부터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찍이 낙엽이 지는 그런 현상, 그리고 땅에 비가 안 와서 물을 주지 않는 한은 이제 습이 좀 없기 때문에 삶이 잘 크지는 못한다. 그래서 고온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과수 농가들은 고온 현상으로 과실 품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는 차양막을 설치하고 수분 공급을 위한 호스도 재정비합니다. 고온 현상이 지속될수록 이처럼 기온과일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수분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폭염 일수가 길어질수록 수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가들은 소득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35도에서 37, 8도 나가다 보면은 쌍과가 많이 생깁니다. 2018년도에는 폭염이 많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 쌍과가 엄청 나왔어요. 금년에 또 폭염이 심하다 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쌍과 같은 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차양막 등 폭염 대비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면은 고온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해가림 시설을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도 점적이라든가 또 그 팬 쿨러 시스템도 시범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에 있어서 비복을 할 수 있는 것이 볏짚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폭염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농민, 관련 기관들의 공동 대응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가볍고 숨쉬기 편한 덴탈 마스크가 인기입니다. 하지만 한눈에 봐도 보건용 마스크보다 얇아 불안하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 차단 효과는 어떨까요? 한범호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마스크가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형광 잉크를 활용해 차단 정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쓴 사람이 기침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형광 물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뿌렸습니다. 94% 이하의 차단 효과가 있는 보건용 KF94 마스크. 바깥으로 새지 않고 형광색만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보건용 KF80 마스크입니다. 밖으로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필터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형광색이 좀 더 진하게 묻어납니다. 차단율 55에서 75%인 덴탈 마스크는 어떨까? 보건용 마스크보다 형광색이 훨씬 진하고 중간중간 방울도 맺혔습니다.
하지만 형광 물질이 마스크를 뚫고 나가 종이에 묻지는 않았습니다. 패션 마스크로 불리는 폴리우레탄 소재의 마스크도 실험해봤습니다. 형광 물질은 안쪽과 바깥쪽은 물론 마스크를 통과해 종이에도 묻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크를 낀 사람에게 외부 침방울이 튀기는 상황을 가정해 바깥쪽에서 형광 물질을 뿌렸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건용과 덴탈 마스크 모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침방울을 차단하는 거에는 충분한 효과가 덴탈 마스크도 있고요. KF94나 80 이런 것들을 쓰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덴탈 마스크를 쓰셔도 충분히 가능하고 쓰기 전과 그다음에 이제 벗을 때 이 손을 깨끗이 씻으셔야 된다는 거. 이거를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 종사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국은 권고했습니다.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덴탈 마스크는 현재 49만 장인 하루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해 공급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올해 전북에서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확인됐습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8일과 9일 전주에 있는 외양간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에 물리면 99% 이상 증상이 없거나 열을 동반한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뇌염의 20%에서 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동료 여성 의원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김제시 의회 A 의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A 의원은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동료 여성 의원과의 불륜설을 인정했습니다. A 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죄송하다며 이미 떠난 당과 연계시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A 의원과 불륜설에 얽힌 여성 의원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30여 개 지방정부가 국가 차원의 행복정책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물질적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패러다임으로 바꿀 때라는 건데요.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까지 내놨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국 3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날 상임회장을 맡은 김승수 전주시장과 여러 단체장이 행복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모든 국가정책은 국민 행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경제 성장을 국가 성공 척도로 삼거나 정책 실현에 최상위에 두는 기존 방식은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지금 국민이 행복한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이 개발 중심 그리고 양적 중심의 성장은 상당 부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서 국민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실행 방안도 내놨습니다. 우선 지방분권과 자치 확대를 위한 법률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국민 행복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이른바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도 주문했습니다. 국민총행복위원회 구성과 행복특임장관 신설 등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정책이 지방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중앙정책으로 가는 이런 흐름에 중앙정치권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손잡고 입법화하는 노력, 제도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든 정책 과정에 국민 행복이 필수고 기준으로 삼자는 제안은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읍시 금붕동의 치매 안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읍시는 37억 원을 들여 총 면적 975제곱미터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검진실과 프로그램실, 쉼터 등을 갖췄으며
치매 검진과 사례 관리 등이 이루어집니다. 치매는 치매 환자와 가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겠습니다. 남원시 향교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지어졌습니다. 남원시는 주민 수건 사업인 향교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됐고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700여 제곱미터의 2층 규모로 지어진 건물은 행정공간뿐만 아니라 북카페와 같은 주민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새롭게 이전한 정사를 주민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개그맨 김범준 씨가 고향인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김범준 씨는 지난 2008년 모 지상파 방송 특채 개그맨으로 현재 방송 MC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원시는 또 김형우 스포츠조선 관광 전문 기자도 함께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남원의 관광과 문화, 축제 등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이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가 남원이 진정한 글로벌 관광의 메카로 성장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남원이 더욱더 문화의 도시, 또 사랑의 도시, 또 관광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또 일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중국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사기 방조와 외국 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37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아내 36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책을 통해 건네받은 뒤 중국의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달한 돈은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계좌 추적과 폐쇄회로 CCTV 등을 분석해 이들 부부를 서울에서 검거했습니다. 인지 능력이 낮은 여중생을 데려가 사진을 촬영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64살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정오쯤 자택에서 B양의 벗은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강아지를 구경하던 B양에게 물을 마시고 가라며 집 안으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전북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70에서 150mm로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부안과 임실 21도, 김제, 순창, 정읍, 고창은 22도, 남원은 23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임실 24도, 김제, 부안, 남원과 순창, 정읍, 고창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전북 지역 종일 비가 오겠는데요. 빨래는 다음으로 미루시고요. 차도 내부만 간단히 정돈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종일 내리는 비로 습도가 높고 꿉꿉해 불쾌지수가 높으니까요. 서로 조금씩 조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비가 내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는데요. 토요일 시작되는 비는 일요일까지 계속되겠고요. 특히 일요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토요일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